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외적 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외형적인 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증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한 의지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했으며 핵 확산 금지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법과 관련하여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보다 적극적인 대북 압력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협력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기싸움을 지속하고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2기에 들어선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오랜만에 유화 제스처를 취한 한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을 호전광, 늑다리, 수전노 등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한 것 자체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이 먼저 유화 제스처를 취한 만큼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정책 변화 및 대화 선회를 촉구할 목적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 분쟁에 연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피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미중 및 여타 주변국에 대해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을 전개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과 대화 거부라는 단순한 패턴을 벗어나 대화 복귀 및 한국만을 겨냥한 평화 공세를 펴나갈 경우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카드화에도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미북 양측 모두가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관련하여 한국이 그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자세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일정한 명분 없이는 대화에 복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워싱턴도 김정은의 평양이 구사하는 어법의 해석에 곤란을 겪고 있고 평양 역시 트럼프의 미국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이 양측에게 적절한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선제 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